여러분, 은퇴 후 해외여행 한 번쯤은 꿈꿔보셨죠?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뒀던 버킷리스트, 언젠가는 꼭 가겠다 다짐했던 그곳들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꿈꾸던 여행이 오히려 인생의 가장 큰 후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 은퇴 이후 여행이 왜 다르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님은 67세에 평생 소망하던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에펠탑 아래에서 사진을 찍어봐야지. 그 소박한 꿈을 품고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습니다. 파리의 거리, 세느강의 야경, 모든 순간이 반짝거렸지요. 하지만 여행 넷째 날, 갑자기 심한 가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단순히 여행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해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떠났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결국 병원비만 수천만 원, 평생 모아온 노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단 한 번의 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여행을 떠난 게 아니라 내 평생을 저당 잡히고 온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65세 이후 여행이 가져올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변수들, 그리고 그 변수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두려움 없이 떠날 수 있는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조금 더 현명하고 안전한 인생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의 힘이 됩니다.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은퇴 이후 여행을 계획하는 많은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5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비 폭탄의 위험성입니다. 65세가 넘으면 해외 의료보험 가입이 훨씬 까다롭고 비쌉니다. 어떤 보험사는 아예 70세 이상에게는 보험을 판매하지 않기도 합니다. 게다가 외국 병원에서는 언어 장벽과 긴박한 상황을 악용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수술을 권유하거나 필요 이상의 검사비를 청구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결국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수천만 원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신체적 한계와 안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 상품은 여전히 젊은 체력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지요. 트레킹 코스, 계단 많은 관광지, 고지대 투어,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65세 이후에는 사소한 미끄러짐 하나가 심각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72세에 중국 여행 중 산을 오르다 넘어졌고 고관절 골절로 긴 재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병원 진료서를 모아왔어요. 세 번째, 금전적 사기의 표적이 되는 위험입니다. 해외에서는 노년층 관광객을 쉬운 타깃으로 보는 범죄 조직이 많습니다. 특별 할인, 서명 운동, 무료 가이드 제한,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고가 상품 판매나 소매치기 수법일 수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터키 여행 중 오늘만 반값이라는 말에 이끌려 보석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감정해보니 가치는 고작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씁쓸해했습니다. 내 순수함과 내 돈을 같이 잃었어. 네 번째, 약물과 식품 안전의 위험성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간과 신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약 3040% 정도 감소합니다. 즉, 몸이 이물질에 더 민감해진다는 뜻이지요. 특히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낯선 음식이나 더운 기후,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약물 농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강 선생님은 73세에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길거리 음식을 먹은 뒤 심각한 탈수에 빠졌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탈수로 약물 농도가 치솟으며 급격한 저혈당 쇼크가 와버린 것이죠. 현지 응급실로 실려간 그는 젊었을 때 같으면 그냥 배탈 정도로 끝났을 일이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 스트레스와 고립감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의 낯선 환경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단순한 일 하나하나도 낯설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당 여사님은 69세의 가족들과 미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부터 불안 증세가 심해져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가족과 떨어지기만 해도 눈물이 터졌습니다. 결국 예정보다 일주일이나 일찍 혼자 귀국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여행은 행복이었는데 현실은 외로움뿐이었어. 이렇게 5가지 위험을 짚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떠오릅니다. 65세 이후의 여행은 젊었을 때와 달라야 한다는 것. 이 선생님도 그 실패를 통해 마침내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적게, 천천히, 깊게 가야 한다. 많은 곳을 빠르게 돌아보는 여행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한 도시에서, 한 골목에서, 한 풍경 속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내며 깊이 느끼는 여행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여행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65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후 새로운 여행 철학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많이 보는 여행이 아니라 깊이 살아보는 여행을 해야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여행 방식이 65세 이후에 가장 현명할까요? 오늘은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의료 관광을 겸한 여행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언제라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여행을 즐겨야 합니다. 싱가포르, 일본 도쿄, 태국 방콕 같은 도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관광지로서도 매력이 넘칩니다. 이 여사님은 75세에 싱가포르를 여행했습니다. 여행 중 가벼운 복통이 있었지만 근처 병원에서 빠르게 진료받고 크게 문제없이 여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여행의 큰 위안이었어요. 둘째, 장기 체류형 여행입니다. 짧고 빡빡한 여행이 아니라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천천히 삶을 경험하는 여행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피렌체, 태국 치앙마이처럼 현지 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는 도시가 제격입니다. 정 교수님 부부는 68세에 프랑스 니스에서 3개월간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습니다. 매일 시장에 가고 이웃들과 인사하고 주변 작은 마을을 천천히 돌아보며 진짜 프랑스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잠시 이웃이 되어 있었다. 셋째, 크루즈 여행입니다. 한 번 짐을 풀고 편안한 선실에서 숙박하며 매일 새로운 도시를 만날 수 있는 여행. 의료진이 상주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크루즈는 65세 이후 가장 안전하고 여유로운 방식입니다. 특히 발트해, 지중해, 알래스카 크루즈는 은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윤 선생님은 77세에 지중해 크루즈를 다녀오셨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도시를 둘러보면서도 집 같은 배로 돌아오는 그 안정감이 무엇보다 소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 관광, 장기 체류, 크루즈. 이 3가지는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노년기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줄 새로운 방식입니다. 꿈 같은 여행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조금 더 꼼꼼하고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생님도 다시 여행을 계획하면서 무엇보다 준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가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5가지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여행 전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여행지의 기후나 환경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환자라면 여행지 선택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포괄적인 해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세요. 보험료가 부담스럽더라도 만약을 대비한 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긴급 의료 이송, 입원 치료, 장기 입원 비용까지 포함된 보험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물은 충분히 준비하고 처방전도 함께 챙기세요. 해외에서는 같은 약을 구하기 어렵거나 약국에서 처방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가져가고 중요한 약은 2곳 이상 나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여행 일정은 여유롭게 계획하세요. 하루에 2~3군데를 도는 빡빡한 일정은 금물입니다. 오히려 하루에 1곳 정도만 천천히 둘러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충분한 휴식 시간을 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의 비결입니다. 다섯째, 중심지에 숙소를 잡으세요. 관광지나 의료시설과 가까운 숙소를 선택하면 걷는 거리,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어 체력 소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편의성과 안전을 생각하면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 5가지를 철저히 준비하고 다시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는 단 한 번도 당황하거나 다치는 일 없이 진짜 인생 여행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다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유로운 걸음으로 그가 선택한 여행지는 일본 교토 고즈넉한 골목길과 따뜻한 찻집이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2곳 느리게 걷고 천천히 바라보고 작은 순간까지 깊이 음미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래된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잠시 이곳 사람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65세 이후의 여행은 젊은 날의 여행과는 다릅니다. 더 많이 보려고 애쓸 필요도, 더 멀리 가려고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적게 보고 천천히 걷고 깊이 느끼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에도 계절이 있듯 여행에도 나이에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봄에는 봄꽃을 보고 여름에는 바다를 즐기듯 65세 이후의 여행은 서늘한 그늘 아래 쉬어가는 나무처럼 조금 더 부드럽고 깊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내 나이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의 여행도 그렇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